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발전을 이루겠다며 여러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들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선언 이후 호남을 7번 찾으면서 낙후된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아시아의 세계의 AI 거점 도시가 되게 저와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12%, 전남 11%로 역대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거둔 가장 높은 득표율로 1년 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광주 군공항 이전, AI 선도도시 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업을 챙겨서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 차원이라거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발의해 진전시킨 사례들입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이 되기 전날 알려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착수는 지역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 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 감사에 불과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제3자 배상안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복합 쇼핑몰 정부 지원,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광주 영암 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건설 등은 예산에서 줄줄이 누락됐고 여기에 내각, 경찰 고위급 인사에서의 호남 홀대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홀대 여파도 고스란히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예산의 불균형이나 인사의 불균형 다 차별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호남의 내일이 방향타를 잇고 헤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4년간 광주 전남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 200명이 선출됐습니다. 순천 농협조합장 선거에는 최남휴 후보가, 여수 수협조합장에는 김상문 현 조합장이, 광양시 동광양농협 조합장에는 이돈성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또 고흥군 녹동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정종현 후보가 당선돼 광주 전남 최초 여성 조합장 당선자로 기록됐습니다. 전남에서는 182개 조합 가운데 105곳에서 현 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고 투표율은 80.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여수 앞바다에서 저수온으로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문제인데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가 대부분인데다 정부 보상 금액도 적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망만입니다. 죽은 물고기를 모두 치우고 난 양식장에는 적막감이 감돕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사체 포대만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6일 저수온 특보가 해제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정밀 조사 결과 돌산과 남면, 화정면 등 60개 어가에서 200만 마리가 폐사해 40여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는 1억 2천 넘게 계산하다가 그냥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고. 저수온 피해 어가 가운데 재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3%, 단 2곳뿐입니다. 가입률이 낮은 건 저수온 발생 빈도가 낮은 데다 저수온이 보험료가 비싼 특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지방비 지원 한도도 1,000만 원에 불과해 결국 수천만 원을 어민들이 자부담해야 합니다. 보험 금액이 부담도 되지만 또 소멸성이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상한선 한도를 높여지지 않으면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수시는 장기 대책으로 기존 양식장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이 용이한 원형 가두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옆에다가 저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월동 오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개발해 보려고. 여름이면 태풍과 적조, 겨울에는 저수온 등 언제든 자연재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여순사건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병철 의원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단 한 사람의 희생자와 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는 6,774건으로 피해자 통계를 고려할 때 아직 신고가 안 된 피해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고흥 소록도 부분 개방을 요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 소록도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이 거론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록도는 고흥을 대표하는 명소로 전국에 알려져 있고 마리안느 마가렛의 이미지가 더해져 한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때문에 고흥 관광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외부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인근 상가의 매출은 30-40%나 줄었습니다. 최근 입원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록도 병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병원 측의 전향적인 협력과 섬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흥을 찾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소록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지금까지 소록도가 개방을 중단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소록도가 개방되어서 예전처럼 소록도 주민들과 고흥 군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에서도 소록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병원이 아닌 관사지역에 대한 부분 개방과 지역 의견이 반영된 소록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 유치와 해양경찰서 신설 건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단조립장이 고흥에 건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부터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늘 누구보다도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우리 고흥이 외롭지 않다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 힘을 좀 과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구축과 고흥해양예술랜드 조성, 광주 고흥 간 고속도로 건설 등 14건의 국비 건의 사업도 당정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이 엇갈린 당적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당정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흥 지역의 당정 간 협치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해난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현재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방대해 완도해경과 여수해경 사이에 있는 고흥 지역의 해난사고 대응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수요 급증, 대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고흥해양경찰서의 신설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흥군은 녹동신앙유원에 200억 원을 들여 해경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가든스테이 순천 쉴랑계가 내일 숙박 예약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체류형 관광 상품이 넘쳐나고 있지만 국가정원 내 가든스테이는 독점적인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35동의 캐빈과 전용 레스토랑에서
관람과 체험, 숙박 등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사전 문의가 폭주하는 만큼 예약 서비스가 시작되면 짧은 시간 안에 마감될 것으로 보고 첫 예약은 4월 한 달 동안의 숙박 일정만 받기로 했습니다. 한우 농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요즘 돼지 사육 농가들도 큰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산지 가격은 크게 떨어져 농가들은 돼지를 팔수록 적자만 커지는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해한 돼지 사육 농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가 급등하면서 돼지 사료값도 2년 새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돼지 고기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1kg에 7,800원까지 치솟았던 도매 가격이 최근 4,3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1kg 생산비는 5,500원. 농가는 한 마리를 출하하면 많게는 10만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지속된다면 마이너스 결상을 해서 농가가 이제 도산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크죠. 난방용으로서는 전기요금까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사료 가격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59.8% 정도 사료비가 인상이 돼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 또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한우 가격 폭락으로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수요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매년 늘고 있는 수입산에 올해 돼지 공급마저 평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돼지 사육 농가의 고통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 지역에서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가 18건 발생했는데요. 특히 광양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는 13건으로 피해액은 11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이 전남 내 보증 사고의 72%를 차지한 가운데 무안에서 3건, 순천과 목포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18억 3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정책 포럼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는 오늘 여수 탄소중립산업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지역의 민관 산학연이 참여해 탄소중립 시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수소경제에 대한 심층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포집, 활용, 저장기술 클러스터 등 대정부 정책 재현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고 김용호 민주열사를 기리는 추모식이 오늘 당시 피습 사건 현장인 여수 진남상가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김용호 민주열사는 1960년 3월 민주당사에서 독재정권 규탄 방송을 하던 과정에서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봄철을 맞아 전남도가 경관과 안전성, 접근성을 고려해 봄에 걷고 싶은 숲길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여수 하화도 꽃섬길과 화순 오감 연결길, 해남 흑석산 치유숲길, 목포 이밤산 정원숲길, 보성 활성산성 편백숲길입니다. 전남 청소년의 교실 밖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소풍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17일까지 양식을 갖춰서 공문을 제출하거나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도 종일 따뜻했습니다. 낮 동안 순천이 2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기온 보였는데요. 높은 기온은 내일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건조한 대기가 문제입니다. 3월 들어 전국적으로 매일 1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9도, 순천 7도, 고흥은 4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 19도, 순천 22도, 광양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간은 오전 10시 52분, 간조시간은 낮 4시 48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 주변 암자에서 불이 났는데요.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산림으로 확산하면서 진화 작업에 헬기 6대와 인력 132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쇄 결정이 내려진 광양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을 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수영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폐쇄되는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을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수영장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게 더 가치 있다며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 등을 광양시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의 정치권과 수산인들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와 여수 수산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2주년을 앞두고 가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모든 원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투기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즉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